이 빗살 사상을 머리 빗는 빗살이 아니고 치읓 빗살, 햇빛의 빗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이유, 그 상징 의미,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마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빗살 사상, 태양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시원 사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원 사상이 최초로 나타난 유물이 이런 톡이고, 그 시원 사상이 뭐냐, 이 빗살 사상이라는 것은 천선적으로서 태양 숭배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광명 사상이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에너지다. 그래서 밝음의 세계를 나타낸다. 이것이 또 나아가서 홍익사상이 된다. 홍익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상이다. 태양의 빗살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치니까 이것은 휴머니즘으로 연결된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시원 사상은 이처럼 위대한 사상이 초기부터 이렇게 전개되었던 것이에요. 제대로 주장하고 그 뿌리 사상을 펼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머리 빗는 빗이라고 해서는 거기에 뭐 어떤 사상이 잠기어 있습니까? 이거 빨리 이름을 바로 잡아야 된다. 정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빗살 사상의 작대기 빗금 하나가 또 뭐냐? 서해로 말하면 핵의 출발이 핵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그 짝대기 하나가, 제가 그 신을 연구하는데 동양적 해석법과 한국적 해석법을 지난번에 그 방법론으로 제시했어요. 동양적 해석법은 뭐냐? 한자, 신자를 문자학적으로 풀어본다. 지난 시간에 이걸 말했지 않습니까? 이 작대기 하나가 신자의 기본 원자단 말이죠. 지난번에 설명 안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갑골문의 신자를 말합니다. 그 갑골문은 뭘 상영해서 이렇게 꼬불꼬불하냐?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늘의 번갯불, 그것이 신이다 해서 번갯불이 번쩍거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은 불의 알이고 이것은 여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로 신자는 불의 알과 여음이 결합돼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 그걸 문자화한 것이다. 이렇게 신의 개념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이 남근으로 형성되는 또 이 남근석, 이 멋진 사진은 평양 근교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 문화재 도감에 땄어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빗살이 결국은 해잖아요, 해. 해인데 이것이 사람으로 오면 불의 시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의 고유어가 해라는 말도 있고, 이게 날 일자니까 날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두 말은 우리가 알지만 살이란 말은 살도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관가하는데, 햇살, 빗살 할 때 살이 있으니까 살도 태양을 지칭하는 고유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양이라는 것은 불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사징을 말할 때 언징이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언징은 고대 문화 유산에 다른 분이 전개해 놓은 것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제가 학부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한문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한 50년 넘게 이 서예 정각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서예 정각만 한 것이 아니라 회화도 미술도 하고 서예 정각에서 고문자 전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한자의 문자학을 또 탐구하게 되고 이러한 학문적 이것저것 통섭의 넓이가 있다가 보니까 이런 견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보면은 이 작대기 하나를 우리가 살이라고 합니다. 화살, 살처럼 쏜다. 또 쫙 붙이는 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나타내는 햇살. 그런가 하면은 한 해, 두 해, 이거 년을 나타내. 한 살, 두 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를 말할 때 한 살, 두 살.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할 때 생을 나타낼 때 살에다가 여기 미음을 붙이면은 삶. 삶을 갖다 늘어나게 암을 붙이면 사람이 되고 사람의 어원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살에서 우리 인간이란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곧 뭐냐? 사람이란 그 존재가 다 태양의 작은 알갱이들이다. 저 태양의 씨가 번진 것이다. 퍼진 것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쌀이라고 하는 말도 살에서 나왔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 원단. 이거는 아어가 교체되면서 원단이 된 거고. 근데 설을 음력 설 때 되면은 설의 어원에 대해서 풀이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거 보면은 민속학 하시는 분들 또 성균관에서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푸는데 뭐 서럽다고 해서 설이다. 뭐 한 해가 가기 때문에 서운하다고 해서 설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서 설을 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설도 한 해가 넘어가는 그 년의 단위니까 요 년의 해의 단위니까 한 해를 말하는 살의 모음 교체가 돼서 어가 우리말에는 왔다 갔다 모음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살, 설 남다가 넘다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어는 교체됩니다. 그 다음에 아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가 오르고 붙어 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살이 신이니까 이 살이 해자에서 신이잖아요. 살 때가 솔 때가 된다. 솔 때는 곧 신간이 된다. 살 때가 된다. 이 모 하나에서 이렇게 말이 기본 문화어들이 분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이란 말에서 이가 붙으면 솔 플러스인데 이게 소리가 된다. 우리말의 소리. 곧 신음이 되고 하늘의 소리가 된다. 이게 또 소리에 개라는 전미사가 붙이면 소리개가 된다. 이 소리개가 태양을 상징하는 신조인데 우리 소리개가 세종의 왕자거든요. 그리고 소리개, 솔개, 소리개를 줄여서 솔개라 그러잖아요. 이 솔개가 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살이 우로 바뀌면 술이 된다. 물론 살이 술로 대부분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바뀌어져요. 또 하나는 수로가 돼요. 수로. 우두머리를 술이라고 하는데 독수리 할 때도 술이지만 이 사람 머리 맨 꼭지를 갖다 정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산도 제일 꼭대기 봉우리를 수리봉이라고 합니다. 정상을 말하는데
우리말에 김수로왕 할 때 수로, 그 다음에 헌하가에 때 나오는 수로 부인 할 때 수로, 이것을 국어학계에서는 물론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제가 이거 연결해서 봤을 때 김수로왕의 수로는 우두머리란 뜻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헌하가의 수로 부인도 헌하가를 지은 노인 이름이 수로고 그 수로란 노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로 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수로는 우두머리, 노인이 그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수로. 그런 뜻에서 수로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살이란 말에서 번져나간 우리말들의 문화 원형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갈래가 생겼다. 이 살이란 말이. 그 다음에 날이란 말을 또 보자고요. 날도 해를 지칭하는 말이니까. 날이란 말도 생곡이란 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살이란 말도 살아있다, 살다 할 때 생의 개념이 있는데, 날이란 말도 날고기, 날투, 날된장, 날고추, 생고추, 익지 않고 생것, 그때 날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태양의 제 에너지는 생다지란 말이에요. 생것, 싱싱한 것. 그래서 날이란 말이 이렇게 된다. 살이란 말에서 이와 같은 분화어들이 생겼다시피 날이란 말도 생고기, 생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나라, 노래, 또 여기에는 빠뜨렸습니다만 주인을 날이라고 해요. 날이니 날 플러스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대 원시 시대에 호칭 문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칭 문제는 물론 가족에서 먼저 불렀겠죠. 뭐라고 불렀을까? 그래, 나너 그 어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나너. 여기 보셨다시피 이 살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해의 작은 씨앗이듯이 날도 전부 다 해의 작은 씨앗이니까 이게 날이란 말에서 리을이 탈락되면서 나가 되고 날에서 모음 교체돼서 널이 되니까 리을이 탈락돼서 너가 되고 그래서 나너 1인칭 2인칭 이런 호칭 문제가 최초에 생긴 것이. 그 다음에 나너가 모이면 하나의 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말이 퍼져서 나라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살이 태양의 쌀로 되듯이 이것도 나락이란 말도 있는데 날그래는 말에서 나락이 되고 경상도나 전라도의 방언에서 별을 나락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나락이 날악인데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소리란 말이 솔에서 나왔다시피 노래도 날그래는 날에서 놀이 되고 놀 플러스 애가 돼가지고 노래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소리와 노래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소리는 어떤 인위적인 것이 가공되지 않는 천연적인 것을 말하고 노래는 인간이 가락을 넣은 것을 노래라 그래요. 우리가 노래가락이란 말을 해도 소리가락이란 말은 안 하거든요. 가락이란 말은 어떤 곡조를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노래의 가락 이렇게 말이 형성되고 소리는 원래 그런 것이 첨가되지 않는 원생적인 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소리, 가락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도 놀 플러스 이, 날개도 날 플러스 개. 그래서
날개라고 하는 것은 새한테만 있잖아요. 그래서 새하고 태양하고의 관계가 이렇게도 연결됩니다. 이것은 국어학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정치하게 연구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고대 언어가 어떤 발상에서 어떻게 기원되고 생겼느냐, 이것을 추적해 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고리가 되거든요. 아마 이러한 말들의 어원적 해석은 국어학계에도 제시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예. 이미 제시됐다면은 제시된 그 견해와 이 견해와를 비교해서 한번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왜 보느냐 하면은 천손족의 관식, 머리에서는 관의 장식, 이 관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의 모양, 그 관에 장식하는 장식물,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고대 사상이 또 풀어져요. 뒤에 곧 나옵니다만 이것이 후대에 와서 조선시대 또 쓰던 선비들이 쓰던 정자관에 해당됩니다. 태양과 새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동이족들의 숭배 토템이 뭐냐면 새숭배 토템. 새숭배 토템의 윗단계는 태양 숭배. 고로 태양 이꼴 새. 태양과 새가 고대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걸 알아두시고, 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새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새의 우두머리. 새의 우두머리가 뭡니까? 솔개거든요. 솔개. 솔개보다 작은 매. 매나 솔개, 이와 같은 맹금류. 이것이 고대 우리 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등장합니다. 그건 그때 나올 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하모도 골각편에 나오는 이걸 보면 이 태양의 이글이글 타는 화염문을 두 마리의 솔개가 날개를 쫙 펴고 감싸고 있습니다. 이 하모도 이 이름을 양자, 세조자, 양조 골각문이라고 합니다. 태양과 새의 골각문이라. 이 태양과 새가 등가물로 같은 그 값으로 같은 위치로 이렇게 등장하는 유물로서는 이 하모도 이 골각편이 고고학적으로는 최초입니다. 대략 한 5,500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안휘성 방부촌에서 나온 도조 태양문. 여기 보면 이 날개를 쫙 편 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와 같죠. 이건 달이 아니고 일월산으로 읽으면 안 돼요. 초기에는 그래 읽었어요. 그러나 후대에 와서 연구를 하니까 학자들이 이것이 태양이 떠오르는 이와 같은 모양, 이것이 아니고 이건 새로 봅니다. 이것은 이때 떠오를 때 여기에 활활 타오르는 화염문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 이것이 일본 그 천황비의 관식인데,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그 아주 고형이 옛 형식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데 이것을 천황비라고 해야 옳으냐, 왕비라고 해야 옳으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 명칭은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주는 것이 일단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폄하해서
뭐 천황을 천왕이다 라고 말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죠. 그게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사대주의도 아니고, 그거는 거꾸로 말해서 일본이 우리 보고 말이죠, 한 단계 낮추어서 말하면 우리가 기분 좋을 턱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는데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랄한 국호를 풀이하기를 덕업일신 망나사방이라고 얘기했어요. 덕업이 날로 새롭고 그 덕이 사방을 다 망라한다,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이걸 제가 달리 생각합니다. 이 일을 갖다가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요 날이란 말이 나라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요 일이 날인데 날이 나라가 된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해서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태양이 일인데 여기 날 일이라고 하니까 날이 나가 된다. 나가 모음 교체된 늘이 너가 된다. 날에다가 전미사 이를 붙이면 날이가 된다. 이게 발음 나는 대로 연철 표기하니까 날이 주인이 된다. 근데 요 날이라고 하는 요 말을 이두식으로 향찰로 표기할 요 나도 비단 나도 비단 나지만 날이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날에서 전미사 아를 붙였을 때 나라가 된다. 국가. 저 태양이 국가도 되고, 작게는 최소 단위로 나 자신도 되고, 주인도 되고, 이와 같은 말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요때 나를 갖다가 태양으로 봤잖아요. 곧 나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는 덕업일신 망나할 때 망나의 나가 아니고 나를 태양으로 봐서 나라로 봐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 새로운 나라란 개념이 신라란 국호의 원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난로란 부사로 보면은 신라란 말에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덕업일신을 덕업이 새로운 나라, 그 다음에 망나사방을 밝은 빛살이, 나를 아까 그 태양이를 말했잖아요. 이 태양 빛살이 온 세상에 사방을 고루고루 쫙 펼치소서 하는 그런 기원과 발언의 뜻을 함축한 국호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신라사 전공 사학자들에게 먹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라란 말에서 이런 국호 해석을 이렇게 한 해석은 지금까지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 날을 갖다가 태양으로 봤어. 그랬을 때 요걸 태양으로 본다. 난로란 부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망나의 나가 아니거든. 또 비단 나의 나도 아니고, 이것은 날이란 말에서 음차 표기로서 태양을 말한다. 태양의 빛살을 말한다. 햇살을 말한다. 이것이 어망처럼 투망하듯이 쫙 온 세상을, 사방을 비추는 것, 비추어 달라 하는 이러한 기원과 발언의 의미를 요 안에 담은 그런 국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삼국사기에 있는 지중왕 4년 503년에 있는 기록인데 해석을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나고 다음 또 뵙겠습니다.